오늘도 혹시 남편 때문에 욱하신 적 있나요? 나는 바깥에서는 엄청 사람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인데 딱 집에 와서 남편만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괴물로 변하진 않나요?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당신이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심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성격 문제라고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죠. 오늘은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한테만 유독 그렇게 잔인한지 그 불편한 진실을 정확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폭발하지 않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밖에 제가 이런 방법들로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여러 가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볼게요. 1. 심리적 안전지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니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줄 거라고,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불러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대상 앞에서는 자동으로 방어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남편에게만 유독 화가 나는 이유는 남편이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표현되는 거죠. 그건 바로 감정 전이에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른 사람과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육아나 살림에서 쌓여진 많은 피곤함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가장 안전한 대상, 즉 남편한테 옮겨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쌓인 감정들이 남편에게 대신 배출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반복될수록 뇌가 학습한다는 거예요. 힘들면 남편한테 풀어도 돼. 이런 회로가 점점 강화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게 돼요. 많은 아내들이 여기서 또 하나를 착각하죠. 나는 원래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솔직함과 통제되지 않은 배출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솔직함은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결과,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처음에는 남편도 잘 모르니까 이해해줘요. 힘들었구나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묵묵하게 들어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남편의 뇌도 학습하기 시작해요. 내 말투, 표정, 한숨까지도 위협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선 이걸 조건화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나를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변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남편이 말을 줄여요. 눈치를 봐요. 뭔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게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감정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뼈 아픈 사실 하나. 나는 가까우니까 좀 막대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가까우니까 그만큼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완전 반대로 겪고 있는 거죠. 더 깊은 진실, 배출은 해소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나는 감정을 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도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정 배출이기 때문이에요. 배출은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격이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참아야지 이건 답이 아니에요. 억누른다면 그건 더 큰 폭발을 만들 뿐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실전 스킬 3가지 마인드 스킬.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감정이 터지기 전에 구조를 바꾸는 방법 3가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 0.5초를 잡아라. 사람이 감정이 폭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딱 0.5초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그 0.5초 안에 반응이 시작돼요. 그래서 대부분 말이 튀어나간 뒤에 알아채게 되죠. 필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그 0.5초를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편도체가 반응 중이다. 이렇게 한 문장을 되뇌이면 감정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성의 버튼을 누르는 스위치가 돼요. 막연하게 참자가 아니라 이거는 뇌를 깨우는 기술이에요. 저는 이런 연습을 남편과 부딪힐 것 같은 순간마다 썼어요.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의 이런 남편과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두 번째, 감정의 출처를 분리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짜증, 과연 남편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쌓인 피로, 직장 스트레스, 인정받지 못한 기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감정 라벨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감정은 생각해보면 피곤한 게 60%, 억울한 감정이 30%, 그리고 남편의 말투가 10% 정도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라벨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감정을 분해하는 순간 나의 감정은 이유 없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 바뀌게 돼요. 뇌과학적으로도 내 감정에 라벨링을 하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이 줄고 전두엽의 통제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세 번째, 지연 표현을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감정은 묵혀두지 말고 바로바로 표현해야지 건강하다고.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타이밍이 잘못된 감정 표현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필요한 건 지금 말하지 않는 용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 지금 너무 감정이 올라와. 30분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이건 회피가 아니죠. 오히려 가장 성숙한 자기 감정 처리 방법이에요. 내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전달하면 그때는 공격이 아니라 대화가 돼요.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게 돼요. 변화가 있겠죠? 힘들 때는 터트리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패턴이 바뀌면 단순히 화를 덜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감정이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렇게 되면 남편도 함께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아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내가 안정되면 남편도 방어막을 내리게 되죠. 그때부터는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 저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제가 겪은 다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건 노력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은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10초가 쌓이면 후회 대신에 통제감이 남고 상처 대신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더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요. 저 자존감 언니가 당신이 스스로 설명 못했던 그 복잡한 감정들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갈게요.